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미국 관리들이 매우 선호하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지요. 하지만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자, 결정은 두 정상이 하겠지요. 자, 다음은 김정은 폼페이오 접견.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접견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만족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일까요? 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세월호 직립.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4년 24일 만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정오쯤 볼 수 있다고 하는 소식 덧붙입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5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함께하겠습니다. 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정상근 기자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 첫 곡으로 나갔으니 좋은 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아이유님이라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이유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큰 실수를 했군요.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근데 말이죠. 저에게 있어 최고 존엄입니다. 정상근 기자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말이죠. 네. 사소한 언쟁이 큰 일을 그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죠. 정진호님, 정상근 동지 홀쭉해지신 듯 다이어트 하시나 보네요. 예, 검은 옷을 입으면 그런 착시 효과가 가끔 납니다. 즐겨 입습니다. 검은 옷.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투가 조금 얇아지다 보니까 예. 일종의 그것도 이제 착시 효과로 살이 그렇습니까? 빠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쪽에서 온 귀인 우리 네. 정상근 기자. 첫 소식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일자를 사흘 내에 발표할 것이며 여기에 판문점은 제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이 현지 시간으로 9일 이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해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뭐 회담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냥 좀 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역시 그 쇼를 진행해 본 분이라서 그런지 네. 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이거든 너무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예고편이 들고 너무 길어요. 60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 60초가 되게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 결정됐다가 지난 주말의 얘기인데 네. 사흘 뒤면은 일주일 만에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날짜와 시간이 확정됐다라는 발표를 네, 했어요. 예.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북한에 억류된 그 미국인 3명 석방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로 알리면서요. 예. 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은과 좋은 만남을 가졌으며 북미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 사흘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것이죠. 예. 최근에 북미 관계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외줄 타는 마음으로 좀 조마조마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또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네네. 북미 사이에 뭔가 틀어진 게 있나 네. 보다라는 식으로 자꾸 연기를 피웠어요. 그 성냥불에 불 하나 붙여도 이제 불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좀 그런 모양이 있었는데 예. 어쨌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회담은 당일치기가 유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논의될 것이 있으면 하루 정도 더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장소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는 외신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 CNN은 미국 정부의 관리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반전이 묘미잖아요. 이 리얼리티 그렇죠. 쇼라는 게.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도 있고. 사실 판문점이나 평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만약에 회담 성과가 없을 때 김정은이 자락을 깔아놓은 네. 그 판 위에서 그야말로
이 사기당했다.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기가 싫어서 네. 판문점 평양은 꺼려한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는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강경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곤 하죠. 네. 그런데 이미 뭐 사실 폼페이오가 2차례 방북을 했었고 뭐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이 얘기가 잘 되지 않았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을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 면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보은님이 팔순다 드신 저희 어머니도 도대체 북미 회담은 언제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정말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은영님,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갈 줄 알았는데라고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이걸 파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만 알고 있고 지금 백악관 대변인도 뭐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 이 말만 계속 하니까 뭐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아니 그럼 대체 언제 발표하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입단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게 뭐 중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 시점으로 조절을 했던 건지 네. 아니면 이제 북한에 억류됐던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굉장히 좀 극적인 효과를 내면서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아닌 거지. 누구나 네. 다 짐작하는 싱가포르겠는가. 그렇죠. 예. 네. 평양이라면은 뭐 알려졌더라도 놀라움을 다들 금치 못할 것이고. 네, 그렇죠. 예. 네. 그 평양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정성근 기자. 제가요? 예. 만약에 네. 평양이 아니면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아까 운세에서 사소한 거에 이렇게 뭘 걸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 네,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폼페이오 장관이 또 북미 정상회담은 당일치기로 열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전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미 그 의제가 다 합의되었다. 네.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담에서는 뭐 서로 논쟁이나 뭐 설득할 필요 없이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다가 네. 합의문 발표 이렇게 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이건 뭐 제 주장이기도 하면서 김홍걸 민하엽 네네. 대표 상임의장 이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예. 저는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무게를 얼마나 실으시겠습니까? 만 5kg 정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북미 정상 사이에도 긴밀한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통해서 말이죠. 이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제가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상 간의 만남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김종국 님도 가수 김종국 님 같습니다. 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네. 혹은 전 MBC 사장 김종국 실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렇군요. 싱가포르는 트릭일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예. 0710번 쓰시는 분도 트럼프의 행보를 볼 때 갑자기 평양에서 만날 듯합니다. 노벨상을 목표로. 그 노벨상 네. 얘기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홍조빛으로 바뀌면서 노벨상 얘기가 이 방금 말씀드린 그 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자신에게 뭐 노벨상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세계를 위한 승리다. 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유일한 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왠지 받고 싶다는 얘기를 들리는 듯한. 이 한반도의 평화가 도래하면은 노벨상이 뭡니까? 온갖 상 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이죠. 예,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기를 우리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예. 그래요. 참 간밤에 이 SNS에 돌아다닌 그 여러 가지 그 글들 중에서 제 눈을 번뜩이게 한 게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에 아베 일본 총리가 이 성명서 안에다가 북한의 인권 문제, 뭐 그 중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이것도 넣자. 이렇게 하면 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 평화 무드에 또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도 같이 성명서에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베 총리가 결국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성명서 안에 넣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쫙 돌았어요. 네, SNS에. 이와 함께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문구를 넣자고 주장을 했는데. 네.
우리하고 중국은 아니 판문점 선언에 이미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 부분도 결국 일본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아베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한중일 성명서에 넣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위안부 문제도 넣자라고 이렇게 제안해서 결국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성명서에서 배제됐다는 이야기, SNS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인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근데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한 그 외교적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또 이 과장한 그 가짜 뉴스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중일 정상회담 이야기 한번 계속해 보죠. 예,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삼국 정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만큼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 이런 특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네. 특별 성명과는 별개로 공동 성명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삼국 간 교류 협력 증진 그리고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아울러 이제 삼국이 각각 한일, 한중, 중일 이렇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리커창 총리와 만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이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하고요. 예. 아울러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관심이 갔는데 이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서울과 신의주 그리고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중이 먼저 조사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베이징까지 가는 이런 철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더 이상 꿈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 북한이 개방이 돼서 철도가 연결이 되면 북한 쪽만 개발을 하면 바로 이제 베이징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다닐 수 있도록 한중이 선행으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서울역에서 베이징까지 철로가 놓이고 또 베이징에서 티벳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당도하는 철도. 네, 러시아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한 중국 내륙을 통한 또 철로가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유럽이 성큼 다가옵니다. 예전에 실크로드로 불렸던 그런 길들이 있는 거죠. 실크로드가 이제 철의 길로 이제 바뀌는. 철이 문득 영어로 생각나지 않으셨던 모양이군요. 철이 뭐였죠? 스틸로드. 스틸로드. 스틸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뭔가 제가 얘기하고도 확신이 안 서가지고.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그 영어책을 놓은 지 벌써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철과 관련한 영어 단어가 있겠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거 중요하죠,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양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에 리커창 총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좀 표면적인 얘기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양국이 협력이 됐으면 좋겠고 아울러 그 아베 일본 총리와도 이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아베 총리가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추구했군요. 대신에 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가는 이 과정에서 일본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삼성 측이 그 미국 투자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에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합작을 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복제약을 파는 회사라고 하고요. 이 바이오젠이 이 복제약 쪽으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바이오젠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면서 이 계약서에 어떻게 했냐면 바이오젠이 합작사 지분을 최대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콜옵션 조항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삼성이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분식회계, 그러니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 회사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로직스의 자회사면은 이 보유 주식의 가치가 그냥 장부가로만 계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했어라고 하면 그냥 네. 10,000원으로 평가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가 된다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네.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에서 한 10만 원에 거래가 되면 10,000원 하던 게 갑자기 10만 원으로 가치가 뛰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식을 했냐 안 했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JTBC의 보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예. 이 미국의 그 회사가 이 예. 로직스에게 그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삼성이 콜옵션을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 네. 그리고 이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삼성에서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회사의 그 뭐랄까요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전제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예.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와 함께 아울러서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한 국민연금 팀장이 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예. 삼성에서 변호사도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또 해명하는 것마다 다 구멍이 뻥뻥 뚫려서.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의 정치 쇼. 네. 2부로 넘어왔습니다.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빠들의 시선으로 왕수다를 떨어주실 세 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오늘의 운세로 출연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예, 이 오늘의 운세를 안고 태어난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였군요. 예, 네, 변화에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재미는 없는 운세네요. 네. 네, 김용민이가 대세니까 네. 김용민에게 줄 서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본인 스스로 저렇게 대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디죠? 예. 그건 되게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자,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나중을 보고 진행하라. 우리 고현준 평론가. 재밌네요. 보고 진행하라. 아, 저도 이런 운세 이거 욕심 나는데. 아, 잘못. 아. 88년생이 그렇고 76년생. 예, 성공을 확신하는 자가 성공한다. 오, 재미없네요. 그렇습니다. 재미없어요? 예, 네. 네. 성공 음. 좋죠. 그렇습니다. 예, 성공의 그 표상 아이콘 김용민 아닙니까? 네, 제 장래 희망입니다. 그렇죠. 네. 지향하는 바. 예, 지향하는 바. 지양. 네. 네. 아, 지향. 네. 지향. 네, 그리고 저 용민 형처럼 되고 싶어요.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네, 그렇습니다. 네. 몸매부터. 뭐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띄운 상인데. 자, 다음 분. 경쟁은 재능을 키우는 수돌. 정인설 한국경제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경제하라는 얘기네요. 예, 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피곤하겠어요. 아니 오늘 세 명 다 운세가 재미없네. 왜 이렇게 좀 진지합니까? 어느 신문 거예요? 그 오늘의 운세? 오늘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가 오늘의 운세는 확실히 네. 정확합니다. 네. 1928년생 입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어른이다. 또 이런 운세가 나왔네요. 예. 네. 그래요. 38년생 조급해서 좋을 것이 없다. 그래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 운세를 좀 확인하고 싶네요. 그래요. 김정은 위원장 84년생. 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즐거운 하루. 또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만족했다는 네. 거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뭐 예. 즐거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정한성 PD는 몇 년생인지 모르겠어요. 70 저분이 빠른 78. 빠른 78이죠. 빠른 78. 오늘 저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분의 저 배우세를 근데 한번 저랑 보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아, 말띠나 뱀띠로 그런가? 보였는데 그러네요. 뱀띠 아닌가요? 그래도 경쟁 속에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그렇지, 그렇죠. 그러네. 경쟁은 재능을 키우는 수단. 근데 그럼 청취율 경쟁. 김호준의 뉴스공장하고 경쟁한다는 얘기가 인류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시간대는 다르지만. 아니겠는가? 예, 뭐 그런 생각이 예. 들고. 그렇습니다. 참 오늘의 운세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고현주는 뉴스 브리핑하고 이게 경쟁한다라는 얘기가 고현준의 뉴스공장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 네 방송 가서.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저가 나오는구나. 오늘도 정말
아빠들의 왕수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딱 1년 전이에요. 만 1년. 사실 5월 9일 작년에 대선이 있었고 그 이튿날 이게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파면당하고 그렇게 해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어요.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 곧바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통령은 말이죠.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기가 3월 8일까지예요. 2023년이죠. 그죠? 그렇죠. 5년을 더 하죠. 예. 왜 3월이죠? 이거 왜냐면 2개월 정도 네. 그 인수위가 있으려면 5월 10일 날 취임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단축되는 건 임기가 3월에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인수위가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대선이 3월 9일에 대선이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9일까지가 임기. 그 결정이 나오면 네. 두 달 동안 인수위가 있는 임기를 거예요. 2달 줄이려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제가 영무 아닙니까? 제가 밤에 산수를 해가지고 좀 이 정권에 대한 어떤 전복 세력.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 예. 1년 지났는데 오늘 이런 말을 하다니. 죄송합니다. 벌써 레임덕인가요? 오늘 내 운세를 아직 못 봤구나. 내 운세를. 뭐 설화에 휩싸인다 이런 거 관제수 있다. 감동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 예. 자, 그래요? 한마디 누구의 하지 감동이죠, 말라는 이러면?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네. 닥치세요. 닥치시기 바랍니다. 감동적이네요. 네, 아유, 눈물 나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맞았습니다. 종합 성적을 매겨 보신다면 A+부터 F까지. 자, 우선 그 정인설 기자님부터. 저는 맨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다 꼬하게 주실 것 같으니까. 남들이 한번 한 거 보고 네. 윤치 작전. 적당하게 네. 저기 중간에서 평균으로 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제일 먼저 고현준 평론가부터 갑시다. 항상 이 어려운 거 나부터 시키더라고. 저는 A 주고 싶어요. A 플러스도 플러스를 있고 안 주는 A 이유가 마이너스. A 플러스를 안 주는 이유는 뭐 점수대를 떠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하여튼 뭐 통상적으로 정치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치쇼는 뭐 끝났죠. 이 방송은 더 편성 시간도 늘어야 되고요. 다른 방송사에서도 이 방송 받아서 틀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 네. 우리 너무 짜고 한 거 같나요? 자,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우리 손수 변호사님. 네, 저는 A+. A+. 네. 절대 평가가 아니고 예. 상대 평가를 했습니다. 상대 평가를 해서. 직전 정권과 비교했습니다. 기저효과. 예. 네, 직전 정권과 비교했더니 예. 이건 A 제로를 줄 수도 없습니다. 예. A+. A+.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 정인설 저는 기자님. 그러면 예. C를 주겠습니다. C? 예. 이분이 오늘 악플 몇 개 날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C는 예. CVID A.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예.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 이거 비가역적인 비가역적인. A라는 거죠. 예, A라는 예, 거죠. 예. 예.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한번 고릴라를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각자가 이제 줄 수 있는 점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A+부터 F까지 뭐 다양하죠. 네. 여러분들의 그 평점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님 A+, 일체 유심조님 저는 A++++. 트리플이네요. 약간 트리플. 좀 한우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를 한번 소상하게 한번 풀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고현준 평론가부터. 근데 우리 손소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전 정권과 비교해서 네. 상대적으로 전 정권보다 못한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없거든요. 뭐 경제 부분도 그럴 테고, 네.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여러 분야의 어떤 민주화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최고의 그 부가가치를 보여주는 게 지금 외교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 A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좀 약간 좀 빈약한 부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 네. 국회와의 관계 정도,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도 나쁘다는 평가는 내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제가 2023년 3월 9일에 그 대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해를 더 주신 거죠? 22년이죠. 22년입니다. 그래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읽었어요. 예. 사실. 예. 1년 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얘기죠. 점수를 그걸로 오늘 대신하겠습니다. 돌잔치 날이니까 훈훈하게 얘기해야죠. 예. 1년 더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소 변호사님은 네. 일단
지난 정권과 뭐 그 전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표처럼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 통일은 대박, 뭐 아니면 100% 대한민국, 네. 뭐 국민 통합 예. 이런 것들이 그때는 사실 실현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오히려 그게 더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100% 대한민국 물론 100%라는 게 뭐 5천만 명 전부를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하지만 지역적으로 또 세대 그리고 또 보수, 진보, 중도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치기만 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예. 접었죠. 그런데 물론 통일이 이루어질지 통일이 언제 될지 통일이 돼서 정말 대박이 날지는 정말 해봐야 아는 거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도록 만들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정인설 기자님. 그러니까 저는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네. 네. 민주주의 시. 소수의 목소리도 예, 예. 시를 그 주셨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애인데 네. 네. 저는 사실 정말 잘했죠. 기저 효과하고 독점 효과. 저는 그거 독점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쟁자가 사실 뭐 김용민 정도지 뭐. 그렇죠. 예. 경쟁자도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박수부대 정도 아닌가요? 예. 근데 그 외교 흐뭇해하는 거 봐, 뭐야. 1년 전과 비교해서 세상이 예.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예. 상상도 맞아요.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예, 예. 대화의 문을 열었으니까 그건 정말 큰 일이죠. 네. 자, 그래요. 뭐 저희가 총점을 줬는데 그렇다면 아쉬운 점. 요거까지 더해졌으면 뭐 퍼펙트한데 하는 부분들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그 전에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주신 평점 한번 날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이분은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본 분? 예,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예. 자, 배선영님, 저는 A. 예. 0321번 쓰시는 분 A 플러스. 선크림도 이게 좋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문크림. 예, 예. 문크림. 자, 그리고 박세주님 A입니다.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처럼 주목받아 본 적이 없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가 아니라 그냥 훌륭합니다. 예. 한예선님 역시 저는 F. 근데 F가 플라워. 예. 한반도에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멋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조연호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해서 B 정도 아닐까요? 사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라고 하셨고 송인수님 B+. 대통령의 평가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듯 최고 지도자니까요 라고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쉬운 점. 요거는 좀 향후에 역점을 두고 관리가 또 그리고 그건 저부터 할까요? 그럴까요? 네. 하시죠. 하세요. 저는 이제 네. 한국의 저는 한국병 한 4대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두통, 치통, 뭐 복통, 생리통 이런 것처럼 네.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북통 이거 북한, 북핵 이거 해결한 것 같아요. 예, 예. 해결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취통, 취업, 그다음에 통. 예. 그다음에 이게 막 엮습니까? 그다음에 집통, 집통, 부동산, 그리고 멀미통. 너무 속도 내고 있다. 멀리서 온 미세먼지. 야, 말 잘 짓는다. 요 세 개가 아직 남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불치병에 가까웠는데 난치병이 된 거죠. 어려운 거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마저도 더 진행이 됐다. 그렇죠. 더 발전이 됐다. 근데 난치병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이 한국형 이 4대 통증을 앞으로 남은 세 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중에 일자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일자리, 미세먼지 또 집. 부동산 거기 하나 더 넣자면 좀 아쉬운데 교육. 입시. 5대 통증까지 해야겠네요. 4+α. 네.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말한 거는 사실 뭐 이 정권의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사일에 해결이 안 된. 그러니까 예. 꾸준히 계속 문제가 되고 불치병인데 난치병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나빠진 게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과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부분은 좀 발전하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불치병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불치병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아닙니까? 네. 저는 계속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의 한 목소리가 지금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국력을 한 곳으로 모으고 국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것 같은데 내부 총질이 오히려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남남 갈등. 그러니까요. 우리끼리의 갈등이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드루킹이니 뭐니 이제 정략적인 그 소재거리들이 많은데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 갈등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상황들이 또 연출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높은 지지율은 그 기승전청, 독야청청, 만사청통 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개인기의 힘 분바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그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죠. 그 개인기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건 그 정치권에서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국회에서의 뭐랄까요 조율, 뭐 오히려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떨까? 협치. 예, 네. 협치. 예. 손소 변호사님, 그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사법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네. 그 부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물론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네. 법조 개혁이 지지부진한 부분 안타까운데요. 네. 특히 경찰과 검찰 이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수사권 문제. 예, 또 그 예. 과정에서 오히려 검경 갈등이 촉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예. 공수처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공수처 관련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예. 뭐 난무하는 뭐 법조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뭐 정관예우 문제 네. 그로 인한 국민들의 사법 불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변호사 출신 그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핵심 그 관료, 핵심 참모들도 또 법조인 출신들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좀 지혜를 모아서 이제 1년 지났고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예, 예. 4년 동안 성과를 꼭 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는 블라인드 면접이 있듯이 블라인드 재판은 혹시 없나? 피의자가 오히려? 누군지 뭐 그래서 아예 사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뭐 정치적 고려니 이런 거 없이 예. 왜 웃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 비웃어 지금. 아니 비웃은 건 아니고요. 예. 정말 그게 저런 말을 또- 하냐 뭐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예. 유죄 무죄 가리는 거 자체는 사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지 않아도 고려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예요. 예, 하지만 유죄라면 형량을 또 산정해야 되잖아요. 예, 예. 양형에 네, 대해서. 근데 그 형량을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이나 이런 거 대면 없이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거기서 사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려를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정말 거창한 문제가 돼버리는데 예. 아니 직업법관이 우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 배심원들이 합니다. 서로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심제도 문화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 배심원이 안 법관 하고 혼자서, 법관이 한 명이 판단을 한다고? 네. 그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제도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판사가 그래도 자격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판사가 관여 안 하고 배심원들이 다 해버려? 그걸 어떻게 믿어? 판사를 뭐하러도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법제도라는 게 문화와도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네. 예. 쉽게 하나의 기준으로 확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 김용민 씨 같은 분은 어느 문화권에 그러니까 네. 블라인드 판결을 내려보자라고 하는 건 어느 네. 문화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 블라인드에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 김용민의 이름은 워낙에 또 이제 핫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괜히 입으로 진짜 대단.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서 네. 블라인드 재판뿐만 아니라 용병 재판. 블라인드 해도 어딘가에 저기 나타날 브라질에서 것 같아요. 다 안 가려질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판사 모셔가지고 판결 받고 싶고 뭐. 그러니까 김용민을 모르는 사람이 판결해 그렇지, 주게. 그렇지. 네. 알아서 저는 좀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아니 왜 웃어? 본인이 불이익을 웃는 분위기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아니 하시는 굉장히 거군요. 그 마음을 좀 추스르면서 그런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송사와 재판 등이 오늘날의 이 자리를 있게 만든 난좀 거죠.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너무 말이 많아요. 예. 아니 무슨 기억을 하나? 네. 뭘 내가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해. 예.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좋았어? 네. 예. 본받고 싶어서. 그럼요. 네. 존경합니다.
재미없어졌어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네이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뭐 다른 신문사들은 다 꼼수 쓰지 말라 했는데 한겨레는 굉장히 좋게 평가했어요. 예. 사설에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버렸다. 뉴스 편집권을. 아니 점점 예. 개그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굉장히 여러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성공을 못해. 하나도 성공 못하고 있어요. 예. 저희 자칫하면 저 무리수거든요. 예. 욕 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스 편집권을 버린 게 이제 모바일 초기 화면 첫 화면에 뉴스 편집이 지금 돼 있잖아요. 모바일. 예, 그리고 모바일.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일단 모바일부터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첫 화면에 두 번째 화면은 지금 현재와는 조금 다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체 언론사가 편집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네이버가 AI를 동원해서 음. 개인형 맞춤형 뉴스를 주겠다. 이 두 가지를 확정은 안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이용자들이. 첫 화면에서 밀면 무언가가 그렇죠. 나오는데 그걸 이제 결정한다는 첫 거죠. 화면도 구글처럼 완전히 비워서 검색으로 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채워 넣을지는 얘기 안 했는데 구글 첫 페이지 보면은 뭐 그냥 검색창만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구글 이렇게만 나오고. 근데 그것도 약간 또 꼼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 앞주머니 대신 뒷주머니에 넣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뭐 뉴스 편집권을 버린 거냐 AI가 편집하는 건 과연 누가 편집하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말씀하신 있는 것처럼 거죠. 이게 지금 모바일에 한해서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모바일에서도 PC 버전이라는 걸 갈 볼 수가 수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누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예, 예. 뭐 이 정도의 얘기가 돼서 꼼수다. 예. 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예. 자, 응원 문자가 왔습니다. 3149번 쓰시는 분. 정인설 기자님 오늘 멘트 좋네요. 아주 네. 창의적입니다. 좀 막 휴대폰으로 못 쓰더니.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3149번 예. 저장돼 있는 것 같아요. 샵 103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셨군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댓글 문제는 어떻게 바뀌는 건지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 버리고 두 가지는 또 그 자율에 맡기겠다. 즉 언론사에 맡기겠다라는 네. 거군요. 네. 말씀하신 댓글 관리 이런 거 다 언론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지금 겁니다. 네이버에 있는 뉴스의 그 댓글란까지. 맞습니다. 그게 아웃링크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데 네. 아웃링크 되면 당연히 이제 댓글을 그 해당 언론사에 있는 그 창에서 달아야 되겠죠. 네. 그럼 댓글을 이제 네이버에서 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쪽 가서 달라는 정렬순 뭐 이런 방식도 다 언론사들이 그 알아서 관리 해라. 자체를 해당 언론사가 해라. 지금도 언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다만 사람들이 거기로 직접 가지 않고 네이버를 네이버에 통하기 달아버리니까. 때문에 네. 네이버가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네이버가 책임을 지지 않고 언론사가 독자적인 판단과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네이버는 댓글의 개념을 없애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얘기도 길게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나 계속 말할 건데. 광고 나갈 때 하세요. 예, 예. 자, 11시 지나서 3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이따 봬요.